극한 물가 대충격이라, 농산 물가 폭폭등이라. 제가 오죽했으면 폭폭등이라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농산 물가가 7월 13일부터 장마가 시작이 되고 나서요. 안 그래도 장마철에는 농산물 물가가 올라가는데 극한 폭우까지 중부지방을 강타를 하니까요. 농산물 가격이 치솟다 못해 폭등이다, 폭등이다 못해 폭폭등이다. 이렇게 제가 규정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월 대비 7월 17일 현재입니다. 시금치값 상승률 219%예요. 219%. 뭐 간단하게 말해서 3배가 됐다는 뜻이에요. 1,000원짜리 3,000원 됐다는 거고요. 시금치값이 일반적으로 한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거든요.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좀 싸면 2,000원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3배가 된다면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만원까지도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엄청나게. 보세요 여러분. 예, 이게 시금치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적상추도 194.9%고요. 오이도 53.4%입니다. 대파도 45.5%가 올랐고요. 깻잎도 30.2%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장마정선이 대한민국에서 안 빠져나가고 계속 강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말입니다. 전국에 특히 남부지방 쪽으로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뭐 50mm, 100mm 또 아니면 300mm까지도 온다고 하니 이게 뭐 극한 폭우는 지나갈 기색을 안 보이잖아요. 그만큼 북태평양의 고기압이 기운이 세다는 거고요. 마찬가지 북쪽에서 내려온 저기압의 기운도 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서로 세면서 쌍벽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장마정선은 보시는 것처럼 붙박이 장마전선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붙박이 장마정선. 붙박이 장마정선이 이게 움직여 가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피해가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지금 어제 11시 기준으로 보면요. 사망도 실종도 많습니다. 벌써 50명이 됐고요. 긴급 대피 인원만 1,976명입니다. 문제는 농경지, 시설, 가축까지 피해가 입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가축만 하더라도 57만 9천 마리가 피해를 입었고요. 시설 피해는 1,193건이나 됩니다. 여기에다가 농작물 침수는요. 26,933.5헥타르입니다. 축구장으로 따지면 3만 8천 개의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요. 이 피해가 진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물난리가 불난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격은 또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한두 가지가 올라가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시금치, 적장수, 적상추, 오이, 대파, 깻잎 이렇게만 이야기하지요. 뭐 배추나 무는 또 이야기가 안 나올까요? 열무는 안 나올까요? 모든 게 다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참 안 됐지만 안타깝고 진짜 안 됐지만 시장의 영향은 엄청날 거예요. 지금 어떡하나 소비자 물가를 잡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에 2.7%까지 잡았잖아요. 이게 작년 7월에 6.3%였던 소비자 물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물가를 잡아놨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입니다. 농산물 값이 올라가면요. 결국 물가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될 겁니다.
게다가 공공요금 올라가잖아요. 이것과 맞물린다면 물가가 이게 떨어지는 그런 꼴을 못 본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물가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2.1% 떨어졌다는 물가가 현실적으로 보면 충격적으로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가 중에 이게 으뜸이 되는 물가라고 있습니다. 그런 물가라고 해서 핵심 지표거든요. 이거 안 떨어지거든요. 지금 현재 말입니다. 6월까지 보면 그런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4.1%입니다. 올 1월이 정점이었는데 5.0%거든요. 이거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극한 폭우가 저는 물가 재앙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처럼 뭐 물가가 또 한번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요. 더 심각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그나마 경기가 좀 회복될라 치는데 지금 이상기후가 시장을 강타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강타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시장 전체에 주는 충격은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경기가 회복된다 이런 기미를 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가 현실이 점점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가는요 늘 조심해야 되고 이게 섣불리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가 물가가 잡히는 것은 아닐 거다. 그 말씀 제가 많이 드렸는데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인지하실 겁니다. 저는 이번 장마철이 어떻게든 지금까지 피해만 있고요. 멈춤했으면 좋겠어요. 멈춤. 이게 장마철 이 상태는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어려워지거든요. 게다가 올해는 엘니뇨 현상이 심하니까 태풍도 장난 아닐 겁니다. 태풍의 강도가 셀 거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어떤 때보다. 이게 적도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습기를 많이 머금고 달려올 겁니다. 그 충격까지 감안을 하면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게 자연재해, 이상기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 오늘 다시 해봅니다.